탄탄한 벽을 세워서 건강이 새지 않도록 빈틈없는 장 건강 솔루션 교육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앞부분 또 인트로가 필요하잖아요. 뉴트라이트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식물 영양소. 근데 뉴트라이트의 무기는 식물 영양소에서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새로운 무기를 또 갖췄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무기를 갖췄죠. 그쵸? 11년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마이랩이 출시가 되어서 사실 지금 현재는 17만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엄청나게 큰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데이터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뭐가 된다라고 하죠?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더 멋진 더 다양한 이런 솔루션들을 출시하는데 이 식물 영양소에 과학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있는 리더님들이시기 때문에 H누가마 혹은 지오셉 대표님이 가장 먼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성공해선 아메이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 분으로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실 텐데 이 아메이도 잘 알고 계시죠. 자체적인 이런 사이언스 팀이 있습니다. 글로벌 R&D 기지가 14개, 글로벌 연구 인력이 800명 이상, 또 보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또한 75개 이상이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또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닥터 런이현 박사님이 지금 이렇게 다소곳이 사진으로 지금 이 교육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잘 들리시죠? 그쵸? 이 마이크로바이옴 글로벌 연구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25가지 이상의 연구 성과 논문과 특허로 검증이 되었다. 근데 오늘 그것 중에 두 개를 조금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비긴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필수 분석을 했고요. 또 인체 적용 실험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뒤에 보여드릴 대사체에 대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검증까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실험들을 했고요. 그 실험의 결과를 또 어떻게 했을까요? 논문으로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학회지, 또 뉴트리언트는 굉장히 귀에 익숙하죠? 왜냐면 WX와 관련된 이런 인체 적용 실험을 할 때 이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학회지에다가 게재를 많이 했잖아요. SCI급의 논문이 게재될 수 있는 조금 명망 있는 이런 학회지인데 비긴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런 실험이 이 두 개의 학회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본사에도 R&D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지만 지금 서인분이 많으니까 막 말이 꼬이네요. 본사에도 한국 아메이에도 이 글로벌 팀이 있어서 그 논문을 이제 함께 연구하는 카운터파트가 있으신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원래 그런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 통과되는 데까지 또 게재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굉장히 일사천리로 빨리 논문이 이제 진행이 되었다. 결과가 게재되었고 빨리 통과가 되었다. 이것도 또 굉장히 또 우리 리더님들이 좀 알면 좋은 이런 내용이시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장래의 다양성. 예전에는 요구르트 먹으래, 뭐 김치 먹으래, 된장 먹으래,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의 정말 롱롱타임머죠. 유산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내 다양성 증진에 대한 이런 부분, 그 다양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계속 진화해 왔었고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내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죠. 마이랩 프로그램. 또 거기에 식물 영양소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연결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그 다음 단계의 또 다른 부분 그냥 장이 건강하고 장내에 좋은 유익균을 보내준대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장벽 보호라고 하는 장벽 보호, 장벽을 도대체 왜 보호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뉴트라이트만이 연구하고 있는 파트는 아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장벽에 대한 이런 부분, 이 장벽이 단순히 그냥 벽이 아니라 면역과 대사, 노화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 주제로서 연구가 되고 있고 다양한 논문이 게재되는 이 펀메드 기준, 이 장벽과 관련된 이런 논문이 2020년대 이후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장벽이 뭘까요? 강의를 들어보신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호셉 대표님이 이 장벽을 뭐로 빗대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죠? 기억나시죠?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아주 길게 이 벽이 이렇게 구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만리장성 장벽은요, 그냥 벽이 아니에요. 그냥 꽉 막혀 있는 벽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들이 나의 뱃속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죠. 내가 먹은 저녁 지금 먹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 나의 몸속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3, 40대의 취향은 남으니까. 멋진 어른들을 위한 패션 플랫폼 키니.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내가 입속에 넣었지만 아직 안 들어왔다. 왜?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의 공간은요. 사실은 뚫려있는 공간이고 우리 몸 바깥이에요. 우리 몸 같은데 내 뱃속에 집어넣었는데 왜 몸 바깥이지? 바깥이야. 세포 바깥. 뚫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박 공간이라는 거예요. 입부터 시작까지의 어떤 그 안쪽 공간.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 씹죠. 씹는 이유는 뭘까요? 맛있으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밥을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된대. 요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얘를 다져놔서요. 소화효소와 결합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왜 표면적을 넓히는 걸까요?
밥을 먹었지만 밥이 내 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쪼개져야 돼? 단순당까지 쪼개져야 돼. 포도당이라고 하죠. 단순당까지 쪼개져야 되고 단백질은 뭐까지 쪼개져야 돼? 아미노산까지 쪼개져야 됩니다. 지방은 지방산. 이렇게 아주 잘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장벽을 통과해서 나의 몸에 정말 들어와요. 정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내가 먹은 음식 그냥 먹었다고 먹은 것이 아니라 얘가 소화 흡수돼서 잘게 쪼개져서 나의 몸에 들어오는구나. 나의 몸 안에 있는 장벽이 그냥 벽이 아니구나. 영양소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뚫려 있어야 하는구나. 요 부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벽은 영양소의 소화 흡수. 그리고 들어온 영양소는 또 어떤 일을 하죠? 대사. 대사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죠? 소화해서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얘가 에너지를 낼 수 있어야 돼요.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내는 거, 이게 바로 대사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지금 7월 뭐라고 하죠? 그 어떤 때보다도 온도도 높고요. 습도도 높고 그래서 음식물을 바깥에 조금만 놔둬도 어떻게 되죠?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음식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질된 음식들이 나의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벌이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요. 급성으로 들어온 이런 부분들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아주 미약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는 공간, 음식물이 흡수되는 공간, 이런 부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몸 안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조금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전신적인 장기와 연결이 돼서 에너지를 내고 활력을 내고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관문이다. 장벽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장을 지금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 얘는 뭐냐면 장세포예요. 장세포. 벽이기 때문에 이 우리 흔히들 뭐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장기로 기관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기관들도 하나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벽을 이루고 있는 이 장벽 세포를 보여드리는데 이 장세포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되어서 장벽을 이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장벽을 통해서 최소 단위로 쪼개지면 나의 몸에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리장성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만리장성에 문이 달려 있어요. 필요한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런 어떤 문이 있다. 장벽에 있다.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유해물질을 막는 것 또한 장벽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근데 이 장벽이 튼튼하면요. 보호가 잘 되겠죠? 또 영양소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벽이 느슨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영양소도 많이 들어오고 외부 물질도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문이 열렸으면 그냥 막 아무나 막 드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사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대요. 어떻다? 영양물질의 유입은요.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대사성 유해물질의 유입은요. 어떻죠? 2.7배 늘어나요. 2.7배.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하죠? 좋은 말만 해주고 그쵸? 막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혹은 뭐 집에 있는 손이 형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이거는 뭐야 아주 좋은 말을 해줘도 뭐 요즘 아이들이 유행하는 유행 용어 있잖아요. 개꿀 아시나요? 개꿀 안 쓰는 이들이 없어요. 개꿀 들으면 딱 들어도 그거를 탈까지 아이들이 확 물어가지고 개꿀 이러거든요.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개꿀이 더 이렇게 귀에 탁 익나 봐요. 개꿀을 막 이야기해요. 저희 또 집에는 또 큰 애가 있는데 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러더라고요. 뭘 막 맛있는 거 먹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요즘 젊은 애들이 기분 좋을 때 하는 표현이래요. 야르 막 이래요. 그러면 그 되게 꼴보기 싫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걔가 막 야르 이러니까 그 옆에 또 둘째 동생이 한참 어린 동생이 바로 접성 물진 않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걔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좋은 것의 전달은요. 좀 느리고요. 나쁜 것은 전달이 빨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양 수송체를 영양소를 이동할 수 있는 수송체는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몸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는 적어지고요. 대사성 유해물질 여기 리듬 듣기 쉽을 수도 있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대사성 유해물질 독성 물질이에요. 걔를 LPS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대사성 유해물질은 LPS인데 LPS가 뭐야? 이 사실 비긴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단어들, 용어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걸 단계별로 좀 설명드려볼게요. 대사성 유해물질 LPS인데 걔는 풀어서 말하면 리포폴리사카라이드래요. 그럼 더 어렵죠. 복잡해. 근데 그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뭐냐면 그람 음성균의 외벽 특징이거든요. 그쵸?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그람 음성균이 뭐야? 살모넬라예요. 대장균. 이거 뭐죠? 대표적인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중독 유발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어떠냐면 정말 무시무시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도 단시간 무지막지하게 막 번식을 해가지고 막 그쵸?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균이고 이 살모넬라나 대장균과 관련된 부분들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 막 너무 지저분하게 내가 막 상상해서 손을 씻어도 사실은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그람 음성균이 살모넬라나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외부 껍데기가 있거든요.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걔가 한 컵을 더 막에 쌓여져 있어요.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잘 죽지 않고요. 잘 피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성도 세고 번식력도 굉장히 세다. 근데 그것에 뭐가 껍데기. 그 껍데기가 대표적으로 장벽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유해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얘가 워낙 독성이 세다 보니까 그런 그람 음성균의 껍데기 말 그대로 살모넬라나 대장균의 껍데기만 장벽 사이를 비집고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난리가 나요. 왜? 얘가 워낙 세니까. 그거를 속담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라보고 놀란 갓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정말 자라가 오지 않았는데요. 이 엘피레스라고 하는 껍데기만 장벽 사이로 들어와도 몸 안의 면역 체계에서 비상 가동이 일어나게 돼요. 얘 혹시 어디가 뚫려서 어디가 막 손상을 입어서 살모넬라나 대장균이 나의 몸에 어디를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축 출동해서 얘와 싸우기 위해서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이렌을 켜고 돌아다녀요. 그럼 그런 상황은 뭐죠? 불이 안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너지가 쓰이고요. 돈이 들고요. 굉장히 속도적이죠.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나의 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양소는 적게 들어왔는데 속도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소진적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장벽이 약해지면,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장벽이 약해져서 장벽이 잘 탄탄하게 외부를 잘 보호해주지 못하면 영양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줄어들고 제대로 잘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의 문제적인 물질이 2차씩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더 쓰는 소모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그 세대별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이를테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많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필요한 요구량이 있어요. 근데 성장에 필요한 요구량은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그 에너지를 또 어디다 쓴다고요? 외부적인 이런 상황, 염증이 들어온 것 같은데 LPS가 들어왔는데 살모가 들어왔는데 라고 해서 나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에너지를 막 소진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벽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어린애에게 필요할까요? 성장이 절실한 이 어린애에게도 필요하고요. 청소년에게도 필요하고 성인에게도 필요하고 중장년에게도 필요하고 노년기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세대별로 사실 딱 그 때는 이런 다양한 어떤 영양 요구량과 그런 대사적인 이런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쓰는 차원에 있어서 장벽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또 여기 지금 듣는 리더님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거 말고 지호수 대표님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얘기도 좀 듣고 싶다. 그 얘기는 논문으로 좀 가름을 할게요. 지호수 대표님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거는 수위를 넘나드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근슬쩍 하셨지만 또 본사 직원은 조금 더 제재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막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고요. 장벽과 관련돼서 과체중 관련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에 또 어려운 이름 하나가 또 나옵니다. 조눌린. 근데 이 조눌린은 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사체거든요. 대사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벽에 있는 또 다른 물질 가운데 하나인데 논문에도 나오는 굉장히 주요한 이런 어떤 지표이니까 조눌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조눌린은 어떤 일을 하는 성분이냐면 장벽을 여는 역할을 해요. 문을 여는 역할. 장벽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좋잖아요. 그게 아니죠. 영양소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외부에 있는 독성 물질은 2.7배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걔를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조눌린의 수준이 높아지면. 조눌린이 많아지면. 장벽이 열리기 때문에 장벽의 투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근데 그거는 앞서 설명하셨잖아요. 영양소가 적게 들어오고 몸에 어떤 에너지가 소진적인 상황.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희한하게 과체중이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조눌린의 수치가 높더래요. 이상하다. 희한하다. 왜 그럴까? 네, 공부를 지금 하시나 봐요. 필기를 하고 계신데, 필기는 하지 마시고요. 노트하시고요. 조눌림도 높을수록 허리 엉덩이 둘레의 비율이 더 높아진대요. 비만과 관련된 또 다른 지표죠. 여기는 별로 안 좋은 지표로 가더라. 영 좋게 들어오고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많이 쓰이니까 살이 찌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과체중하고 연결이 된대요. 그리고 또 대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조눌린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인슐린의 민감도가 높아진대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 뭐죠? 혈중에서 포도당을 붙잡아서 세포로 밀어 넣어서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얘가 붙잡아서 세포로 잘 밀어 넣지 못하는 거예요. 혈중의 포도당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으로 방치하는 거죠. 뭐가 높을수록? 조눌린이 높을수록 생각보다 건강과 조금 생각지도 않은 이런 영역에 조눌린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네? 장벽의 건강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논문과 관련된 이런 근거를 통해서 아까 이 장벽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몇 개의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장의 투과성이 높을수록 지방이 쌓이는 어디에? 간 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그 비율마저도 높아지더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시그널을 이 조눌린의 수준이 조절하는구나. 영향을 미치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벽이 흔들리면 대사가 흔들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장벽이 흔들리면 대사가 흔들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장벽이 흔들리면 대사 건강이 흔들리고요. 대사가 흔들릴 끝인가요?
무언가 이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LPS와 같은 이런 염증적인 물질이 들어오면 이거는 사실 들어오면 사실 계속 급성으로 문제를 일으켜버려요. 식중독. 그런데 그런 외벽 껍데기와 같은 LPS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당장 막 식중독을 확 일으킨다거나 급성의 염증을 확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급성은 아니고요. 얘는 만성이에요. 마치 뭐랑 가냐면 신발에요. 아주 커다란 이따만한 조약돌이 들어오면 어디 못 걷죠. 그걸 빼기 위해서 신발 벗어서 불명기를 끊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자갈 같은 것들이 몇 개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버텨요. 이거 굉장히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못 걸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만성적인 상황으로. 근데 굉장히 거슬리죠. 당장 내가 못 걷게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거슬리게 그냥 꾸준하게 마치 침묵힌 것처럼. 그래서 약해 장벽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만성적인 염증이 시작이 되고 그런 만성적인 염증은 사실 노화와 관련돼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에이징에 영향을 준다. 근데 그 에이징이 그냥 에이징이 아니라 염증성 에이징, 염증성 노화. 인플라메이션이 염증이고요. 노화가 에이징이죠. 그래서 그게 그 두 단어를 붙여서 염증성 노화를 일으키는 이런 요인, 장벽 건강으로부터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장벽 건강과 관련돼서 다양한 근거 논문들을 통해서 왜 장벽 건강을 챙겨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더 깊숙이 또 졸리실 수가 있지만 좀 더 기운을 내시고 장벽을 구조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이게 하나하나가 배추같이 생긴 거 이게 뭐라고요? 장세포, 장상세포인 거죠. 장도 여러 다양한 세포가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데 마치 벽돌처럼 쭈루룩 벽을 세웠고요. 벽돌을 쭈루룩 세웠고요. 근데 벽돌만 쌓는다고 걔가 벽이 되지는 않아요. 걔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멘트질 하는 것처럼 얘를 연결해주는 연결 단백질이 있어요. 연결 단백질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조각보 같은 거를 조각보 예쁘지만 걔를 다 연결해야 멋있는 작품이 되잖아요. 장상피도 마찬가지. 걔를 연결하는 연결 단백질이 있고 또 이 장상피를 또 누가 흘러가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물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있는 성분들 다양한 소화효소들이 막 쓸고 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위쪽에 뭐가 덮여 있다고요? 점막, 점액이 덮여져 있어요. 하나의 보호막이 또 덮여져 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여기 누가 있다고요? 조눌린. 연결 단백질을 열고 닫고를 조절하는 장의 투과성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조눌린이 많으면 열쇠로 문을 땄으니까 좋다? 아니죠. 투과성이 높아지면 계속 반복하지만 좋은 것은 들어오는 것이 절반으로 줄고 나쁜 것은 2.7배 거의 3배가에 더 들어온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세포 건강해야 되겠죠. 이 장벽세포 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벽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촘촘하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또 이 장벽세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 다양한 물질에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4일에서 5일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4, 5일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것을 교체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 그럼 그 장벽세포는 어떤 에너지원을 쓸까요? 내가 먹은 밥이 장벽까지 가서 그게 에너지원이 될까요? 이 장벽은요, 내가 먹는 거랑은 좀 다른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단쇄지방산을 장벽세포는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쓰고요. 그 단쇄지방산 중에서도 누구를? 뷰티르산을. 그래서 또 뷰티르산도 한 번쯤 기억하시면 좋으세요. 지호세 대표님도 뷰티르산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뷰티르산이 장벽세포가 쓰는 에너지원이다. 이거 그러니까 뷰티르산 중요하구나. 요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벽세포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얘를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바느질처럼 연결해서 꽉 졸라매주는 연결 단백질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연결 단백질의 발현을 연결 단백질이 더 많아지는 거, 더 촘촘하게 장사품피를 꿰매주는 거를 누가 또 도와준다고요? 뷰티르산이. 너무 중요하네요. 장벽의 건강, 에너지원을 주기도 하고 얘를 촘촘하게 쫄라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연결 단백질도 뷰티르산이 굉장히 조절을 해주고 또 상피 그 위쪽을 장벽을 또 점액 덮어서 보호한다라고 말했는데 뷰티르산이 또 살펴봤더니 이 점액의 분비도 촉진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네. 장벽의 에너지원도 되고 딱 졸라매주는 연결 단백질 심지어 위쪽을 덮어주는 보호막의 역할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조눌린 열쇠라고 그랬는데 이 뷰티르산은 조눌린의 발현도 감소시켜요. 장의 투과성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마저도 조눌린이 하는데 이 각각의 단계마다 누가 굉장히 뭐라고 하죠? 우리 요즘 그 월드컵 축구 중에 굉장히 또 한국 축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게 있잖아요. 이강인 축구해줘. 이강인이 모든 플레이어다. 여기 리더님들은 축구를 안 보시나 봐요. 지금 김상희 리더님과 이교환 EDC 리더님께서 뭔 소리야 이런 얼굴로 사인을 축구를 안 보셨나 봐요. 끝났죠. 한국 축구는 끝나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뷰티르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벽, 상피의 건강. 얘를 쫄라매는데 위쪽을 덮는데 또 여는 힘을 막는데 누가? 조눌리니, 뷰티르산이. 예, 이분께서 벌써 손을 드셨는데 질문은 남겨주시거나 끝나고 나서 좀 확인을 할게요. 요즘 시작이니까 그쵸? 그래서 뷰티르산 너무 중요하네. 그럼 뷰티르산 먹으면 되겠구나. 이건 또 사실 좀 어렵기는 한데요. 뷰티르산 지호세 대표님이 강의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핵심 물질이 뷰티르산인데 사람이 먹기는 어렵다. 냄새가 지독하다. 방구 같은 냄새가 뷰티르산 때문에 나는 거다. 그걸 막 먹기가 굉장히 좀 역하고 힘들죠. 그래서 좋은 것은 나의 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누가
미생물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살펴보면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좀 그냥 지나가듯이 조금 들으신다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주식은요 육형으로 되어 있어요. 육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생물이 걔를 쪼개서 이렇게 이런 물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뷰티르산은 4개짜리예요. 우리가 주요하게 먹는 주식은 6개짜리인데 뷰티르산은 4개짜리 불로 그러면 6개에서 2개를 툭 잘라내버리면 4개짜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미생물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공평하게 자를 수밖에 없어요. 6개 중에 2개를 잘라내고 4개, 2개 자를 수가 없고요. 6개를 공평하게 나눠야 되니까 3, 3으로 나누거나 2, 2, 2로 나누거나 요럴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그럴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중간 대사물질이 뭐냐면 아세테이트 락테이트예요. 그래서 아세테이트 락테이트 3개짜리, 2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장내에 생기는 또 다른 미생물이 걔를 또 이어받아서요. 이게 꿍짝꿍짝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결과물이 뷰티르산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넣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걔를 만들 수 있는 장내 환경, 또 원료, 도와주는 서로 공생하는 이런 장내 환경과 미생물들이 결론적으로 최종 산물인 뷰티르산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장에 사실 뷰티르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걔를 만들 수 있는 유익균이 있어야 되고 또 먹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섬유질과 같은 이런 어떤 다양한 성분을 통해서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이런 변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번에 그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트라이트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논문이 통과됐고 여러 다양한 단계의 검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인체 적용 실험을 했고요. 또 피마스 분석을 통해서 장복제 기반의 평가를 해는 이런 또 피마스 실험을 했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대사체, 요백질, 조눌린 이런 것들 어디서 나올까요? 장병계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또 뉴트라이트가 또 적용한 또 다른 과학이 있어요. 바로 오가노이드, 휴먼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번 실험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상피세포, 장상피를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내서요. 미니 장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미니 장기. 우리 인체적용 실험을 하는데 변으로 나오는 이런 대사산물 말고 조눌린이나 이런 장벽이 막 새고 있는지 장벽이 탄탄한지를 보기 위해서 8주 동안 실험에 참여하신 분을 다시 모신 다음에 배를 갈라서 장을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배를 갈라서 한번 봅시다.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실제 장을 닮은 3D 모델 미니 장기를 만들어서 이 고도화된 생체 모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실험까지 이번 비긴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에 적용했다. 이거 굉장하죠. 그렇죠? 이런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의 접목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원료와 군주 연구, 완제품에 대한 연구, 더 나아가서 인체 적용 실험의 연구까지 과학적인 설계와 검증으로 장벽 건강 솔루션을 만들어냈고 논문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긴 봤는데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길고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아마 리더님들이 논문을 나중에 그 어떤 그 URL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볼 기회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일단 컴퓨터로 접속을 하셔서 이제 논문을 불러보게 되면 요즘은 내가 따로 뭐를 하지 않아도 오른쪽에 바로 떠요. AI가 이거 글이 긴데 내가 조금 써머리 해줄까? 이렇게 바로 뜨거든요. 그러면 나는 싫어. 나는 읽을 거야. 이러실 건가요? 안 주거든요. 논문 다 영어예요. 바이올로지, 뉴트리언트 다 영어로 문자가 없이 한글이 없이 써지는데 서머리 해주는 분은 다 한글로 쭈르륵 그 논문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리더님들은 뭘 보시면 될까요? 그 서머리본을 보신 다음에 그 논문 중에 쭈르륵 가시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식도 그림이 있고요. 또 결과치에 대한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사실 보시면 돼요. 서머리를 한번 보고 실험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또 아래쪽에 여러 가지 영어 써져 있는 거는 이렇게 읽기 싫고 조금 번거로우시면 세상이 참 좋아져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는 AI, 뭐 제미나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료 제미나이 써요. 아니면 GPT 어디서 봐요? 카톡이 있어요. 카톡에. 카톡을 옆에다가 띄워놓고 그걸 복사해서 카톡에 딱 던져버리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걔를 한국말로 바로 번역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쯤은 이 활용된 이런 논문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늘 더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또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한 분을 붙잡았습니다. 그 글로벌 R&D의 폴 시라 부사장님이세요. 이 폴 시라 부사장님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 the absence of disease. It's about helping people live a fuller, more vibrant life at every age, what we call health span. Nutrilite has a long legacy in phytonutrient science, studying the power of plants to support human health. Today, we're extending that legacy into microbiome science because microbiomes play such a critical role in how the body responds to the food we eat, the water we drink, our environment, and our lifestyle. We believe the future of optimal health will come from connecting plant science, microbiome science, and eventually cellular health. 바이러스 번식률이 Plant science, microbiome science, and eventually cellular health. Microbiome research has moved far beyond the simple idea
of good versus bad bacteria. Today, the focus is on microbiome diversity, balance, and beneficial metabolites produced in the gut. Through my lab, Amway Korea has accumulated microbiome data from more than 110,000 individuals, one of the largest microbiome databases in the world. This gives us a unique foundation to better understand personalized gut health. These insights are helping us develop more advanced prebiotic and probiotic solutions. Now, we are paying close attention to gut barrier health and short-chain fatty acids, especially butyrate, as part of a more integrated gut health approach. About 10 years ago, while microbiome science was still emerging, our scientists believed it would become critical to optimal health and healthspan. We knew the gut microbiome could influence nutrition, metabolism, and how the body benefits from plant-based nutrients. Because this was such a specialized field, we looked beyond Amway through open innovation, conducting a global search at leading universities, companies, and innovators around the world. And through that search, with the help of our Korea Open Innovation team, we identified Dr. G and HEM Pharma, which at the time was a very early stage company with a highly differentiated microbiome testing platform and a strong scientific vision. In the many years since, that relationship has become an incredible, meaningful scientific partnership. Korea is a very special market for this innovation. Korea ABOs and consumers are amongst the most sophisticated nutrition users in the world. They understand health trends quickly and are open to cutting-edge innovation. But Korea also has a strong foundation through My Lab, which has helped us create a world-class microbiome database. That data has generated important insights and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Amway-exclusive probiotic strains. So Korea is not only simply a test market, it is the market best positioned to bring this new gut health paradigm to life first. A truly effective gut health solution should go beyond simply providing probiotics. Probiotics are important, but they need the right environment to work at their best. The gut is an ecosystem, and beneficial bacteria need a healthy gut environment to thrive. That is why an integrated approach matters. Prebiotics do help prepare and nourish the gut environment, while probiotics help support microbiome balance. Together, they support a much more resilient gut ecosystem and healthy gut barrier. A good solution is about creating the right foundation, supporting balance, and caring for the microbiome as part of overall health. I'm so excited to see this innovation come to life in Korea. This is such a big and important step for Nutrilite's vision of optimal health and improved health span.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Korea lead this new chapter of gut health innovation. 네, 글로벌 아메이 R&D의 폴시라 부사장님 되게 예쁜 모자를 쓰셨죠, 그쵸? 예쁜 모자 인도분입니다, 인도분. 참 아메이가 글로벌 회사구나 이런 걸 또 느끼실 수가 있고 한국 아메이의 또 이 비긴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에 딱 맞게 또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남다른 이런 또 애정을 느끼실 수 있게서 한국에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걸까요? 한국에 직접 근무를 하셨어요. R&D의 임원이셨어요. 1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 지오셉 대표님과 HF파마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의 그때에 임원으로 근무를 하셨다라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에서의 이제 2년을 더 또 넘어서 지금 현재는 글로벌의 R&D 부사장을 또 맡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벽을 세워서 건강이 습지 않도록 빈틈없는 장건강 솔루션. 이 빈틈없는 장건강 솔루션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 유익균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는 유산균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익균,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그 세계가 굉장히 넓어졌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인 유산균부터. 이 유익균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유익균이 장까지 가거든요. 장의 길이를 8에서 9m다라는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굉장히 넓은 면적이다 이렇게 계속 지오셉 대표님께서 강연하실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이 내가 섭취한 유익균이 장까지 도달하기까지 여정을 조금 도식화해서 인간의 기준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먹어서 장까지 가는 그 어떤 거리 또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걔를 사람의 크기만큼 정도로 환산해서 그 거리를 또 환산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거리냐면 호주에서 시드 정도 가는 거리래요. 4.7km. 4.7km. 여기 처음 오실 때 어떻게 가시나요? 걸어서 가시나요? 걸어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익균은 어떻게 가냐면 비행기 타고 가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호주에서 시드니까지를 막 열심히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는 그런 여정이 그러면 아주 탄탄한 흙길로냐?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첫 번째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죠? 바다를 만나요. 바다. 근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pH 1.5에서 2에 해당하는 강산이 가득한 바다를 헤엄쳐가야 되거든요. 막 헤엄쳐 살아서 막 헤엄쳐 가요. 그러면 뭐 헤엄쳐서 겨우겨우 간신히 육지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 육지가 바로 살만한 땅일까요?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여기서는 어떤 공격이 있냐면 알칼리성 영양소가 스며 나오는 그 담즙이죠. 그렇죠? 담즙은 알칼리성이거든요. 알칼리성 담즙이 스며 나오는 걔를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지진성 동굴을 지나가야 돼요. 장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장이 연동 운동을 통해서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 알칼리를 통과해서 맨몸으로 단신 어떤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피곤하겠죠, 그렇죠? 너무 피곤한 이 유익균이 쉴만한 물가일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얘가 만약에 나의 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을 거고요. 또 어떤 상황일 거냐면 누울 자리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 장 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재균이라고 하죠. 원래 있는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도착하자마자 막 이렇게 수많은 원주민들이 막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 얘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너무너무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장환경의 토대를 다져야 된다라는 거, 내가 엄선해서 선택한 너무너무 좋은 유익균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면서 무언가 좋은 결과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비옥한 장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빈틈없는 장 건강 솔루션은 2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고, 첫 번째는 환경의 토대를 다지는 장 건강 스타터 비긴입니다. 이 비긴의 개념은 우리가 첫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칼렌보그의 철학이죠. 이 비긴의 이 장 건강 솔루션의 첫 번째 단계도 이 칼렌보그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그 괴를 같이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비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분이길래 장애 환경의 토대를 다질 수가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성분이 담겨져 있고요. 여러 원재료들을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는 원재료 보시는 방법을 아시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성분이 가장 많이 있는 성분이에요. 프락토 올리고당. 그럼 비기는 건강 있는 식품상 프락토 올리고당 제품입니다. 이 프락토 올리고당은 수는 없고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우리가 흔히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하죠.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를 전당류 물질이다라고 해서 프리를 붙여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기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올리고당 제품입니다. 그러면 올리고당이다라고 끝내기에는 여기 뒤에 뭐가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너무 많은 성분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비기는 한국의 첫 출시가 아니고요. 미국과 일본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각각 출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제품이고요. 또 그러면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은 비긴의 포뮬라 미국, 일본, 한국 똑같나요?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각 나라의 레귤레이션과 필요한 영양적인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비긴, 일본의 비긴, 한국의 비긴 모두 다 다르다. 다른 포뮬레이션으로 제품이 만들어졌다. 마치 뭐처럼? 마치 더블엑스처럼. 이 장환경의 토대를 다지는 데일리 장건강 스타터 비긴 건강한 장환경을 위해서 그 안에는 6가지 성분이 담겨져 있는데요. 주 원료인 단세 프락토 올리고당 말고도 비타민 미네랄 4종, 또 부원료이지만 안타깝게도 부원료이지만 이 더블엑스에도 비타민 미네랄 말고 엄청나게 많은 식물 영양소 부원료들이 담겨져 있죠. 비긴도 마찬가지. 포스트바이오틱스, 틱스는 먹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내는 대사체 혹은 살균체를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담겨져 있고 뉴틸라이트의 독자적인 발효 그린 블렌드, 파이토컬러 24종의 과채 블렌드, 기능성 보테니컬 스파이스 블렌드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원료가 바로 그 비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긴 파우더로 되어 있고요. 그냥 파우더로도 드실 수 있지만 또 좋은 섭취 방법은 50에서 100ml 정도의 물과 함께 드시면 좋으세요. 이 비긴을 드실 때는 물을 또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적다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물에 타서 드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과채 블렌드가 이런 거구나. 과채 블렌드 뭐죠? 우리 흔히들 녹즙 같은 굉장히 맛있는 녹즙 같은 이런 형태로 비긴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겉모닝에 이 비긴 함께 하셔도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원료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단수의 프락토 올리고당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이런 바이오틱스인데 얘를 또 어떻게 했냐면 짧게 잘라놨어요. 짧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생물이 얘를 빨리 쓸 수가 있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대사 활성화를 단수의 프락토 올리고당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사되고 활성화되면서 유익한 장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단수 지방산을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 단수 프락토 올리고당이 도움을 주고요. 또 이렇게 빨리 대사되는 과정 가운데 미생물이 얘를 발효하면서 이제 가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단수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보다 가스 생성량이 적어서 훨씬 편안하게 효과는 빠르지만 대사가 빠르게 활성화되지만 가스 생성이 적어서 편안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장점을 이 단수프락토 올리고당이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양한 성분들 중에 첫 번째 발효 그린 블렌드 3종의 녹색 채소, 그린 채소가 담겨져 있는데 그 그린 채소를 그냥 넣지도 않았고요. 3종의 유산균과 함께 혼입해서 얘를 발효해서 배양해서 넣었습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발효해서 넣은 발효 그린 브랜드가 바로 이 비긴의 부원료 중에 첫 번째 독자적인 발효 그린 브랜드이고요. 세 번째는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유산균의 생분체 혹은 대사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된 이런 내용들 결과지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은 주원료로 정해져 있는 것 이외에는 기능성을 쓰거나 광고할 수는 없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논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원료 이어서 조금 제한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지적용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을 살펴보면 면역 지표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면역에서도 척 면역 기능, 척 면역은 뭐죠? 우리 흔히들 학습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내가 한번 호빙 당하고 나면 걔한테 던지는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걔가 오면 빨리 걔를 제압하는 데 씁니다. 그걸 후천 면역 혹은 학습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천 면역과 관련된 지표, T셀의 증가를 파이오틱스의 이용을 통해서 면역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수천 면역, 이거는 타고난 면역 능력이죠.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았어도 가장 빠르게 마치 특수처럼 외부의 적군을 제압하는 어떤 능력을 수천 면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천 면역의 반응도 활성화해주더라.
면역과 관련된 부분에 좀 도움을 주더라. 또 장내 미생물이 뷰티르산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보테니컬 스파이스 블렌드, 아티초크 생강 복합물, 생강 추출물들이 담겨져 있는데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 생강 추출 분말이 위 12지장의 운동성을 시키는데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데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인체 적용 시험은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인체 적용 시험은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장 건강을 넘어서 몸속 균형까지 비타민, 미네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성분까지 이 비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비긴의 출시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체 적용 시험, 이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논문에 게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꼭지를 지금 좀 보여드립니다. 단순 지방산이 이 비긴의 섭취를 통해서 증가하는 이런 결과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험은 주로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대조군이 있죠, 그렇죠? 이게 대조군은 모양은 똑같지만 영양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을 드시는 분들이세요. 말 그대로 잘못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죠? 가짜 약을 먹어요. 실질적인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고요. 빈 거를 주는 거죠, 그렇죠? 대조군을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단체 지방산이 그렇게 증가를 안 했겠죠. 그냥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비긴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 단수 프락톨리고단을 실험군 첫 번째에게는 줬더니 어떻게 되냐면 단체 지방산의 생성이 이렇게 깡충 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체 지방산만 먹어도 이렇게 깡충 뛰는구나.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좀 시키면 성적이 깡충 뛰어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단체 프락톨리고단 만으로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번 깡충하고 나서는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깡충하는 건 또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꼴등하는 애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건 좋지만 상위층에서는 사실은 막 1점 차이 굉장히 피튀기잖아요. 이 비긴 같은 경우에 이 단체 프락톨리고당에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료를 혼입해서 넣은 이 비긴의 포뮬레이션 대조군보다는 훨씬 더 또 단순 프락톨리고당보다도 훨씬 유의미하게 단체 지방산을 껑충 끌어올리더라. 전 원료 모두 하나하나 단체 지방산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이 부분이 다 혼합된 이 비긴의 원료가 가장 높이 단체 지방산을 장내에서 잘 생성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 논문에 있는 걸 이제 갖고 온 거다 보니까 이 위쪽에 숫자 위에 별이 땡땡땡땡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좀 한번 주목해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별이 땡땡땡땡 별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4개가 떴죠, 그렇죠? 우리는 별 하면 머릿속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의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별이 몇 개여야 된다? 별이 5개. 이마에 별 5개를 붙이고 별이 5개 이런 광고 너무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논문에서요. 이 논문에서 최고치는 별이 4개예요. 별이 4개. 이거 10만 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차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실험에 예외적인 오차가 일어날 확률. 별이 4개. 그러니까 오차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예외 없이 단체 프락톨리고당과 이 비긴을 섭취한 군에 있어서 단체 성산의 증가가 예외 없이 10만 분의 1의 오차, 실험의 실패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사실상 모두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정도만큼 오차 없이 이견 없이 굉장히 유의적으로 단체 지방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결과치를 이 비긴을 가지고 한 실험을 통해서 별은 비록 4개지만 하지만 그게 최고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또 뷰티산을 수 있는 중간 대사체 물질이죠. 아세트산, 락테이트 이 부분이 유의적으로 증가됐다. 근데 굉장히 겸손하게 썼죠. 유의적으로 증가. 유의적인 증가가 아니라 폭적인 증가. 아세트산은 110%가 증가했고요. 락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3,9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증가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뷰티르산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비긴의 실험 결과로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 지방산에 대한 이런 결과치를 높이는 거 이외에도요. 또 궁금하신 거, 뭐 영양소 흡수에도 또 이렇게 먹는 거를 또 조절해 준다면서요? 뭐 이런 거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사 강사가 또 조심스러워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또 굉장히 혹심청처럼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AI 찬스를 한 번쯤 여기 리더님들께서 써보시기를 추천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요 기전으로 비긴의 섭취를 통해서 단체 지방산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 영양소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주요 기전으로 GPR41, GPR43의 활성화를 통해서 YY가 분비조절이 돼서 장애 운동성을 조절해줘가지고 장통과시연을 지연시키고 영양소 흡수까지도 증가시킨다. 이렇게 조금 처음 보는 마치 무슨 암호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I 찬스를 통해서 한번 내가 더 좀 궁금하다. 단체 지방산의 증가를 통해서 우리 몸 안의 영양소 흡수와 대사적인 측면까지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요 몇몇 가지를 조금 넣어서 요게 뭔지 요 연결 경로를 조금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또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장환경의 토대를 다지는 데일리 장건강 스타트업 비긴 유익균의 먹음 제공을 하고요. 뷰티르산 생성과 관련된 대사물의 유의적인 증가. 이건 너무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폭발적 증가. 아세트산과 락테이트의 폭발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최적의 장내 환경 조성을 통해서 뷰티르산까지 이 데일리 장건강 스타트업 비긴을 통해서 제가 너무 오바를 했나 보네요. 지금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는데 10시는 딱 끝내드려야 되는데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네요. 빈틈없는 장건강 솔루션 두 번째는 장벽 건강을 위한 장건강 부스터.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잘 맞는 장내에 필요한 유익균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내에 필요한
균주, 믿을 수 있는 균주에 대한 이런 부분, 우리 균주 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유익균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를 가진 어떤 는 정확하게 딱 꽂아둔 거. 요거를 균주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한 것은 이미 뉴트라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전부터도 이미 균주단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쓰고 있죠. 아주 퍼포먼스가 뛰어난 이런 어떤 균주, 위산으로 한깊은 바다를 건너서 알칼리성의 담즙성, 지진성 터널을 건너서 살아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특징을 잘 발현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균주를 뉴트라이트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전부터도 선택을 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걔가 더 필요한 역할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멀티스트레인의 균주를 통해서 설계를 하였고 또 유익균과 더불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도 당연히 신바이오틱스의 형태로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넣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했나? 10만, 지금 현재는 17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뽑아낸 거죠. 뷰티르산이 풍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균이 많을까? 우리 마이랩을 전달하면서 여기 많은 리더님들께서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분 건강에 대한 이런 케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다양성이나 장 건강이 좋은데 지호세 대표님은 그런 사람들을 슈퍼휴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 슈퍼휴먼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뷰티르산을 잘 생성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익균 락티카제이 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뉴트라이트 272 뉴트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거는 새롭게 우리가 발굴하고 발견해낸 거죠. 뉴트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뉴트라이트만이 쓸 수 있는 독점 균주 뉴트라이트 272 균주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장내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다양성이 낮은 분들.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락티카제이 바실러스 람노서스 뉴트라이트 64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뉴트라이트 648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뉴트라이트만이 쓸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이런 균주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균주의 지문이라고 하는 DNA 기반 관리를 뉴트라이트가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 안심하고 섭취하실 수가 있도록 하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 항생제 대성, 적혈구 파괴 여부에 대한 검사, 더 나아가서는 장까지 잘 살아남아서 장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균주를 뉴트라이트가 이 두 개의 독점 균주와 함께 세 개의 또 다른 균주로 조합한 멀티스트레인의 조합으로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를 설계했다라는 것. 여기 뉴트라이트가 잘하는 게 있죠. 바로 식물 영양소 과학입니다. 220여 개의 보테니컬 원료 후보군 중에서 5가지를 선정을 해서요. 타이프 페어링. 우리 페어링하면 지금 바쁜 와중에 농담할 시간이 없긴 하지만 와인에는 치즈, 치킨에는 맥주, 파전에는 막걸리처럼 이렇게 맞는 궁합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균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식물 영양소를 조합을 해서요. 화이트 페어링 검증 기반의 완성도 높은 조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균주까지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장벽 건강이 중요한 거, 뷰티리산이 중요한 거, 또 그거 외에 조눌린까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것들을 아는데 시중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실 때 기대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조눌린 수치를 조절하는 거를 기대를 하실까요? 그건 사실 좀 어렵겠죠. 배변 활동. 나 이걸 먹고 배변 활동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배변 활동에 대한 개선은 기본 중에 기본.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설계를 통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배변 활동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장벽 건강의 핵심 물질 뷰티르산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대변 샘플에서 뷰티르산이 46%가량 증가하는 것 확인을 했고 장벽 틈새를 조절하는 물질, 또 장벽을 강화하는 물질, 조눌린도 어렵지만 여기 또 인돌 대사체라고 하는 장벽을 타게 하는 이런 물질까지 장벽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했다고요? 배를 달라서 아니죠. 휴먼 오가노이드 모델을 통해서 미니 장기, 미니 장을 복제해서 모델링 스타일로 만들어서 장벽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체까지를 1단계 피마스, 2단계 인체 적용 시험, 3단계 미니 장기를 통한 대사체 실험으로 검증했다라는 거. 이 제미나이 논문을 넣으면 논문을 번역해 주는 거 말고도요. 본인의 의견을 줘요. 그래서 제미나이 제 의견이 아니면 제미나이의 의견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 세포 실험,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미니 장기를 통한 대사체 실험까지 검증을 통해서 검증하고 실험해낸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논문이다. 이거 제미나이의 평가였어요. 그래서 제미나이의 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일단은 민감한 장에서도 둔감한 장에서도 브리스톨 스케일이라고 하는 정상변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이런 지표를 통해서 변비형일 분들이 정상변으로 그럼 변이 정상변으로 되면 하시는 분은 더 설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정상변으로 양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변에 있어서의 수분감에 대한 이런 어떤 직접적인 컨트롤이 아니라 장벽의 건강과 적인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변화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도 민감한 장, 둔감한 장 모두에게 정상으로 조금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장벽 강화의 핵심 물질인 뷰티르산의 경우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46%가 증가되었다. 그럼 대조군 같은 경우도 우리 좀 보고 싶잖아요. 8주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비긴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나서의 변화이니까 그럼 그 시기에 뭐 식사기 뭐 계절적인 거나 뭐 날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조군도 봐야 되겠죠? 대조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뷰티르산이 떨어지는, 나빠지는. 그래서 실험군은 올라가고 대조군은 떨어지는 이런 어떤 결과를 확인하시면서
여기에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은 증가하고 인돌 대사체, 장투과성과 관련된 지표, 존울린이 떨어지면 장벽이 촉촉해져서 상태 정션 혹은 밀착 연적, 장벽이 더욱더 탄탄해진다. 장벽이 새지 않게 막아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긴과 또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런 부분 쭉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우수하고 좋은 제품이지만 비긴을 섭취했을 때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도 여기에 더해서 이 두 가지를 섭취했을 때 인체 적용 시 뷰티르산의 증가에 비례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빈틈없는 장벽 강화에 했을 때 더 큰 변화를 보실 수 있다는 것 소개를 해드리면서 검증된 독점균주의 장건강 부스터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11만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점균주 2종을 포함한 5종의 유산균 밸런스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억의 보장균 수와 또 뉴트라이트가 너무 잘하는 식물 영양소의 철학을 담은 보테니컬 원료 5종이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안에 좀 담겨져 있고요. 빈틈없는 장건강 솔루션 겉모닝을 또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장건강 솔루션 활용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9월 1일을 출시 예정하고 있고요. 출시와 함께 특별한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 팩 1은 비긴 30호 3개,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90호,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으로 구성된 프로모션 팩 1인데요.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면 비긴 10호 3개 한 분, 프로바이오틱스 미니 10호 3개 한 분,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미니 열정 3개, 그럼 또 이것도 한 달분이죠. 비긴과 프로바이오틱스와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가 한 달이 제공되는 특별한 프로모션 팩 1이 있고요. 프로모션 팩 2는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긴과 함께도 시너지를 또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로 또 엮어서 또 누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긴 30호 3개, 마이크로바이옴 90호, 뉴트리파이트 프로틴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시간 오늘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마이랩 라이트를 1만 원의 업체들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랩 라이트 궁금하시죠? 10월 1일 출시 예정이고요. 이 마이랩 라이트 기존의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는 프로라는 이름으로 처음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를 권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마이크로바이옴 장분석을 다시 하고 싶다. 라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핵심만 짚어서 와 관련된 이런 분석, 또 NGS라고 하는 다양성과 관련된 분석은요, AI로 대체해서 빠르게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09,000원. 그리고 결과는 2주 만에 하실 수가 있는 특별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라이트가 10월에 출시가 되고요. 이 10월에 출시되는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라이트를 9월 달에 프로모션 팩 2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도록 프로모션 팩 2로 제공해드린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마이랩 라이트의 출시와 함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마이왈리스랩, 마이랩, 인바디, 뉴트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플랫폼이 합쳐지는 이런 또 작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기 리더님들께서 관리하고 조금 보실 수 있도록 모든 건강과 관련된 플랫폼을 합치는 작업을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요. 탄탄한 벽을 세워서 건강이 잘 새지 않도록 빈틈없는 장건강 솔루션 비긴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